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었고 많은 콜옵션이 5,300에 잡혀있었던 탓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구글과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엑선모빌이 이렇게 상승에 기여했다면은 반대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 기업이 하락에 기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S&P 500의 주가의 흐름을 리드해놓은 만큼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이 달려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는 제가 1차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선행 분석을 했지만 옵션 만기일이 끝난 지금 세력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옵션을 이용해서 이제 베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통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제 하락하면서 이렇게 더블탑 패턴인 쌍고점의 모습을 보인 상태인데요. 쌍고점은 상승 패턴이 아니라 하락 패턴으로 지금 차트는 하락을 앞두고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놓은 여기 959달러를 뚫지 못하고 하락할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꾸준히 하락할 수가 있으며 그것에 대한 여부는 엔비디아에 잡혀있는 실적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옵션 세력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포지셔닝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엔비디아의 옵션 현황을 보시면은 여기 1000달러의 위치에 Implied Volatility가 무려 85로 잡혀있으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Implied Volatility가 이렇게 높게 잡혔다는 의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옵션 세력들이 콜옵션에 베팅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것임을 예상하고 콜옵션을 샀고 콜옵션을 사려면은 콜옵션을 매도한 투자도 있기 마련인데요. 콜옵션을 매도한 투자들은 마찬가지로 혹시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올 것에 대비해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여기 델타의 위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콜옵션이 많이 잡힌 만큼 콜옵션을 파는 주측에서도 특히나 여기 회색깔 부분인 950달러대에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수해 놓음으로써 해칭을 해놨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적이 발표되고 난 뒤의 주가의 움직임으로 아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해칭을 해놓은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950달러 이상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가 더 추가로 하락하고 여기 900달러가 깨지면은 850달러까지도 빠르게 매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실적이 잘 나온다면은 해칭되어 있는 포지션은 따로 움직일 필요가 없고 콜옵션은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실적을 얼마나 잘 내느냐입니다. 아직 옵션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 하얀색이 콜옵션에 잡힌 Implied Volatility이고 주황색이 풋옵션에 잡힌 Implied Volatility로 Implied Volatility가 올라간다는 것은 특정한 이벤트를 앞두고 옵션 세력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결과에 대비해서 해칭을 하는 것이고 해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하얀색이 주황색보다 조금 더 높게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인즉슨 엔비디아 실적을 대상으로 안 좋게 보기보다는 더 많은 투자들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콜옵션에 베팅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발표되면은 이슈 해소가 되고 이슈 해소가 되면은 더 이상 해칭의 의미가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 Implied Volatility는 하락하게 되는데요. 아까 Implied Volatility가 약 85에 있었다는 것을 보신 것처럼 여기에 잡힌 이 85라는 수치는 실적 발표가 되면은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은 콜옵션과 풋옵션들이 이슈 해소에 의해서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녹아내리는데 콜옵션이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풋옵션보다 더 많이 녹아내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주가는 하방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풋옵션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 오히려 상방압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엔비디아는 세 가지의 확률 속에 있는 상태로 첫 번째가 실적이 못 나오는 케이스로 실적과 가이던스가 둘 다 안 좋을 경우 하락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보통인 상태로 실적은 만족시켰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을 경우 이슈 해소가 되면서 해칭이 녹아내리는 것을 매수세가 막지 못하면서 하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세 번째는 좋은 시나리오로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가 좋은 상태로 그렇게 되면은 옵션이 녹아내려도 콜옵션들이 다시 위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는 더 오르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의 1의 확률로 주가는 오르고 3분의 2의 확률로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 발표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임플라이 볼리티가 녹아내리면서 보여줄 수 있는 변동성은 위아래로 약 8.61% 정도입니다. 장마감 기준으로 8.6%가 찍힌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 발표가 되면은 장마감 전까지는 한 번 정도는 8.6% 정도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만약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4, 5% 정도 하락하고 있다면은 8.6% 혹은 그 이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4,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면은 8.6% 혹은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증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인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선행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저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며 제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옵션 세력들이 잡고 있는 포지션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정도로 도출하는 것이지, 저도 어떤 실적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선호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벤트에 따른 주가 흐름이 아니라 최대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을 이상으로 투자하는 것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을 지상으로는 유튜브의 멤버십 신사학개미 분들께 여기 이렇게 텔레그램이라던가 외국에 계신 분들 상으로 페이트리온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특정 주식이 오를지 말지 맞출 수는 없어도 펀더멘털이 좋은 어떤 우량주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고 있고, 해당 기업이 속한 섹터 자체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는지의 흐름 등을 매번 추적해온 만큼 장기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를지 알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여기 이러한 기업들을 공유드리면서 계속 분석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95% 저평가인 최고의 기업을 상으로 매집을 했다고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기업에 대한 팔로우업 자료들을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요. 운이 좋게도 너무 빠르게 13% 정도가 주가가 오른 상태이지만 여기 이러한 주식 외에도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주식을 상으로 바이앤홀드를 할지 또한 여기 앞으로 전략글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꾸준히 제가 하고 있는 숙제 내역들을 받으시면서 투자에 대한 근거 여부를 매번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함께 투자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지표는 구리 지표를 금으로 나눈 지표인데요. 어제 구리 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여기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를 완성시켜 주었고 상승을 했으며, 여기 넥라인을 뚫게 된다면 이제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구리를 금으로 나눈 지표가 의미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자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매크로 환경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는 약 7천만원 정도를 이번 주에 원유 주식을 상으로 매집을 하였고요. 실제로 원유 수요 지표는 바닥을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매크로 환경 속에서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세노버스 에너지인 CV인데요. 이 기업은 제가 과거에 약 1억 가까이 투자하면서 정말 좋은 수익을 얻었던 기업으로 역 헤드 앤 숄더가 잡혔고, 원유 매크로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무려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47% 정도 오른 너무나도 좋은 기업인데, 제가 이 기업을 이상으로 수익 실현을 했던 이유는 아까 보셨던 원유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유가가 85달러 이상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정제 마진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 기업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다시 큰 비중을 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샀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 기업에 대한 숙제를 꾸준히 할 수 있느냐 마냐에 대한 여부입니다. 제가 샀기 때문에 샀고 그 이후에 아무 숙제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은 그것은 죽은 투자는 다름없으며 잘못은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숙제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애초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참고로 트위터 X와 인스타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투자에 대한 제 관점을 매일 조금씩 공유드릴 뿐만이 아니라 여기 5월 2주차 기업 분석 요청란에 분석했으면 하는 개별 종목들을 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분석했으면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은 여기 5월 2주차 기업 분석 요청란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분석 결과는 여기 트위터 X와 여기 인스타그램에 남겨놓을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됐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